자, 목동고등학교 2018학년도 자, 중간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고난이도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법한 문항들 그리고 공부를 꼭 해야 하는 문항들에 대해 선생님이 같이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자, 2018학년도 목동고 객관식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 등장돼 있고 자, 거기에 두 양의 실근 알파 베타로 같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문장이죠. 그때 정수 A의 최소값 정수 A 최소값을 P라 하고 그리고 그때 그 P가 결정되면 그때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Q라고 하잖아. 그러고 나서 두 개를 곱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2018 목동고의 객관식 13번이야. 근데 일단 2차 방정식 좀 정리해보면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자, 9 플러스 a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3뿔 b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는 0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이 뭘 같도록? 두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같도록이야. 베타를 자, 같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진짜 같도록 세팅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은 두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같도록. 그러면 맨 처음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다룰 때는 당연히 어디 범위에서 다뤄요? 복소수 범위에서 다루죠.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로 풀어드릴 건데 두 가지 관점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왜? 양의 실근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잘 봐봐. 복소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루잖아요. 그럼 일단 뭐를 날려야 될까? 그렇죠? 허근을 통째로 날리시면 되지. 그러니까 실근만 보겠다는 얘기고 첫 번째 내가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되니까 뭘 쓰면 될까?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허근 날려버리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얘가 양의 실근이라 그랬죠. 두 양의 실근이 서로 다른이란 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실근 서로 다르게 가져도 되고 같게 가져도 된다. 일단 반드시 요거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 갖다는 부족하잖아. 실근을 찾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쵸? 자, 뭐가 들어갔어? 부호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부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죠. 충분히 이제 될 거고, 그럼 이 부호가 어떨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둘 다 양수되니까 일단은 둘의 부호가 일단 같은 경우만 보라는 얘기야. 일단 실근 중에서 0을 뭐 해야 돼? 날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부호가 이렇게 다른 경우를 뭐 해야 돼? 날려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날리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어차피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보이니까 뭐로 가시면 되냐면은 근과 개수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둘의 부호가 다르지 않다. 같다. 0을 날려버리려면 곱을 쓰시면 바로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을 갖다 바로 쓰시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이 값 자체가 양수면 둘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째로 또 날려버린 거야. 날려버린 거지.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B를 본다는 얘기는. 근데 이거 갖다 부족하죠. 왜? 마마일 수도 있고 뿔뿔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개수 뭘 쓰시면 될까? 합관계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과 개수인 합관계를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합관계 갖다 쓰시면은 자, 9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이 값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양량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더했을 때도 양수가 된다. 그러면 뭐까지 통째로 날려버린 거야? 마마까지 다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야.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또는 두 음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랬을 땐 결국은 내가 이것만 만족하도록 보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는 다 충족하는 거 맞지? 그럼 이때에 뭘 찾아야 되냐면 정수 A의 최소값을 찾으랬어요. 그럼 A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쪽에도 A가 있고 자, 이쪽에도 A가 있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일단 9보다 뭐 하셔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들은 마8도 있고 마7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쵸? 그치? 근데 여기에서 A값의 범위를 찾기는 조금 뭐 하니까 일단 난 시험장이라면 일단 마8일 때를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먼저 이걸 보고서 그걸 만족시키는 값들을 구해 나가고 거기에 만약 모순이 생긴다면은 마7을 보시는 게 맞겠지. 왜냐면 A가 여기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마8일 때니까 A값이 마8이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없어. 이 값이 P야. 그리고 그때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이거는 방정식에서의 뭐라 그랬어? 두 양의 실근이라 그랬죠. 그럼 근과 계수 역시 합관계랑 곱관계 알고 있으니까 얘를 곱셈 공식 변형 쓰시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합관계 알고 있고 마이너스 2배의 곱관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합했을 때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얘죠. 그래서 9 플러스 A야. 9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곱은 누구였냐면은 얘였어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자 3에다가 플러스 B야.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문제 발문에서 그랬잖아 분명히. A 값이 마팔. 그때 얘를 구했으니까 A 값에다 뭐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처리해주면은 마팔을 집어넣으면 1이야. 그리고 6이야. 그리고 2b야. 결국 이것의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7 플러스 2b의 최소값이니까 결국 이 b의 범위를 구하셔야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8일 때에 결국은 이 b 값은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인 거고 그러면 그때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게 음수여야 되죠. 그럼 b값은 일단 마3보다는 작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의 조건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a값이 마8이면 이게 1이죠. 그럼 더하면 12니까 13이죠. 13 플러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돼. 그럼 결국 b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가 바로 a값이 마이너스 8일 때의 값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게 B축이야. B축일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이걸 만족하는 B값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최소값을 구하니까 많이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7 플러스 2B의 최소값이고 그때는 2에다가 자, 마이너스 4분의 13일 때다. 자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4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3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Q라고 했고 자 정답은 PQ의 곱이니까 마8 곱하기 2분의 1 해서 정답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냐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유리수근을 갖는다, 뭐 정수근을 갖는다, 또는 허근을 갖는다, 뭐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발문이 왜 특수하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결국 얘는 뭘 얘기해주고 있냐?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배워볼 건데 잘 들어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뭐 3보다 크다. 그리고 두 근 사이에 뭐 3이라는 게 있다. 뭐 두 근 모두 다 무엇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실근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봐봐. 두 근이 뭐 P보다 크다. 어떤 숫자 하나보다 크다. 뭐 이렇게 줄 때가 있고 뭐 두 근이 뭐보다 작다라 말만 줄 수 있고 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사실 이거를 그냥 막 암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방금 준 발문 있잖아요. 두 양의 실익은 알파 베타를 갖도록 해라. 결국은 이 문장인데 여기에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왜? 부호를 강조했으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문제에서 그랬잖아. x제곱 마이너스에다가 9 플러스 a의 x에 자 마이너스 3뿔 b야. 이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두 근이 서로 다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보다는 커야 한다? 0이라는 경계. 항상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라는 얘기는 그것의 경계는 0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이 실근들이 0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라는 결국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 실근의 위치는 우리가 수식으로 해결하긴 어때? 당연히 힘들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 이건 수식으로 해결했잖아요. 이유가 뭘까? 부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있는 이 근과 계수 관계, 합관계랑 곱관계랑 판별식이라는 이 도구만으로 충분히 다 풀렸던 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3보다 모두 다 커야 돼요. 그 두 실근이 3이라는 숫자보다 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라는 발문이 등장했을 때는 수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당연히 내가 막 외울 게 아니야. 막 경파인데 뭐 한판축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뭘 줬을 때는 실근의 위치 줬을 때는 수식으로 원래는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뭐로 봐야 될까? 그래프로 봐야 되는 거야. 어차피 실근이라는 것은 결국 뭐로 나올 거니까 교점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 교점의 위치를 그래프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도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결국은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y 이퀄 이 함수하고 y 이퀄 이 함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잘 봐. 좌변함수는 물론 이 지금 1창 계수 이거에 따라서 뭐가 바뀔까? 대칭축이 바뀌겠지? 그치? 그리고 이 b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결국 얘는 y 절편과 관련이 있는 거 맞지? 그럼 잘 들어봐봐. 내가 일단 세팅을 하는 거야. 어떻게? 0이라는 경계보다 실근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건 무슨 숫자를 갖다 놓는 거냐면 0이라는 숫자를 갖다 놓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잘 봐봐. 만약에 0이라는 위치를 내가 이렇게 가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지 말고 어차피 0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0이 이렇게 있겠죠. 그치? 야, 그러면 얘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잖아. 그리고 얘가 x축이니까 지금 이거 맞지? 그럼 네가 적절하게 A, B를 잘 세팅하면서 이 그림에다 완성시켜달라는 얘기거든? 자, 그럼 잘 들어봐. 0이 여기에 있어. 그럼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모순이지. 한번 그냥 해본 거야. 이렇게 되면 실근이 하나는 음의 실근이고 하나는 뭐가 돼? 0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져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세팅이 되는 거 맞지? 잘 봐. 그러면 0이라는 것의 경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값이 몇 개 찍히는 거야? 2개 찍히는 거지. 얘는 양양이니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성된 그림을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잖아. 그냥 두 실근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양의 실근만.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큰 두 실근을 갖는다. 이때는 알파, 베타가 같은 경우고 이때는 알파, 베타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란 얘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주면 되냐면은 결국 2차 함수가 나온다면 선대칭성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는 미지수에 결국 1차항의 개수에 뭐가 있어? A가 있어요. 그럼 대칭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무조건 0보다 오른쪽에서 근이 생기기 위해서는 대칭축이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으셔야 돼. 맞지? 그래놓고 당연히 실근을 가져야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똑같은데 결국은 일단은 판별식을 먼저 풀어서 근이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치? 다음 두 번째는 이건 풀진 않을 거야. 방향만 봐봐. 자, 그래놓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붕 뜨는 건 커트가 된 거 맞지? 판별식으로. 자, 그래놓고 얘가 이쪽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조건을 그리고 0이라는 이 값을 봤을 때 경계값 자체가 양수 쪽에 찍혀야 돼. 자, 해봐. 음수 쪽에 이렇게 찍히잖아. 0일 때 경계값이. 그럼 무조건 음의 실근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함수를 그냥 fx다라고 칭했을 때 결국 f 0값 자체가 0이면 안 되죠. 0이면은 만약에 0값이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0을 하나의 근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일단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또 충족이 안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0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본다면 판별식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대칭축을 안 쓰면은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면 판별식 실근 맞고 0보다 큰 거 맞잖아. 근데 대칭축이 이쪽에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 0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칭축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뭘 푸시면 되냐면 자, 대칭축은 x equal 마이너스 2a 분의 b야. 이 값이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위치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만 세팅이 되면은 네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봐. 그리고 이렇게 딱 생기면서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경계 0이야. 양의 실근이니까 0이 경계야. 그러면 분명히 그러잖아. 판별식 0보다 큰 것 같으니까 일단은 x축과 적어도 하나 만나야 돼. 자, 그래놓고 f0 값이 양수니까 이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고 대칭축은 이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대칭축이고 무조건 0보다 큰 값에서 함수값을 갖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0이라는 경계로 무조건 오른쪽에 근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시험장에서 하기는 좀 뭐 하잖아, 계속.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숙달하고 가는 건데 봐봐. 보통 두근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지금 푼 거거든, 그게. 뭐보다 크다 또는 뭐보다 작다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몇 번을 푸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3번을 푸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푸는 거고 경계값 푸는 거고. 그럼 경계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얘는 양의 실근이니까 경계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 요렇게 3개 푸는 거야. 그러다 사람들이 보니까 뭐 경판 대칭축, 뭐 경계값 판별식 대칭축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 건데 뭐 내신 때는 필요하긴 하겠죠. 왜 이 과정들을 계속 그려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돼 있을 때는 뭐만 따지면 돼요? 경계값만 따지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두근 사이에 뭐가 있도록 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값이 있고 이렇게 실근이 이렇게 위치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네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뭐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뭐 그 두근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값을 딱 찔렀을 때 만약에 음수다를 풀었어. 그럼 무조건 2차 함수의 특징상 이 점을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2차 함수는 양쪽 끝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려면은 반드시 이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반드시 두근 사이에 얘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나 대칭축은 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선생님 왜 이런 가정으로 안 풀고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푸셨나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은 결국 얘는 부호로서 경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부호로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지. 됐지? 근데 여기서 공부를 끝내면은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 경계가 0이 아니라 2, 3, 4야. 그랬을 땐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렇게까지 일단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자, 다음은 2018학년도 객관식 14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자체가 뭐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많이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복잡한 식 계산이에요. 그쵸? 그냥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이 값을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선생님 문제를 조금 쓸 건데 쓸 테니까 잘 봐봐. 객관식 14번인데 지금 일단 분수식이지. 자, 그래 놓고 3의 4제곱 더하기 64분의 7의 4제곱 더하기 64야. 그리고 곱하기 자 11의 4제곱 더하기 64분의 15의 4제곱 플러스 64야. 결국은 복잡한 수의 계산이다. 문자로 치환을 해서 바꾼다는데 그럼 왜 문자로 바꿉니까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뭘 하기 위해서냐면 자, 쓸 테니까 잘 생각해 봐봐. 왜 그럴까? 왜 문자로 바꿀까? 그냥 문자로 바꾸라니까 바꾸는 건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1 더하기 2, 2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4, 4 더하기 5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얘를 계산할 거야. 3 이렇게, 얘는 5 이렇게, 얘는 9 이렇게, 얘는 7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할 거야. 반면 분수식이 주어졌는데 1 곱하기 2,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곱골로 주어지면은 유리식, 다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이렇게 통째로 2, 3은 6이다 또는 4, 5, 2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분이 되는 게 있네 이러면서 계산할 거란 말이야. 결국은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은 식으로 봤을 때 항이 2개 있을 때는 분수식에서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꼴로 고치자는 얘기냐면 곱꼴로 고쳐서 식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결국은 숫자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내가 식으로 문자로 치환해서 봤을 때에는 뭐가 유리해진다는 얘기야? 인수분해하는 게 유리해진다는 얘기야. 결국은 내가 문자로 치환을 한다? 그 이유는 어떤 식을 간단히 고치기 위함 또는 인수분해를 해서 숫자를 편리하게 계산하고 싶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되는 꼴에 대해서 내가 일단 문자로 처리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서 7, 3, 15, 11, 19, 23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식에서 똑같아. 4제곱 더하기 64, 4제곱 더하기 64, 4제곱 더하기 64,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결국은 여기 숫자가 변하니까 얘를 변수라고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n 4제곱에 플러스 64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다 7 대입한 거고 여기다 15 대입한 거고 23 대입한 거고 3 대입한 거고 11 대입한 거고 19 대입한 거야. 이 상태로 다루기 싫으니까 얘를 뭐 하자? 인수분해해서 다른 식에다가 대입한 결과를 쓰면은 저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무슨 꼴로? 곱꼴로 고쳐서. 그럼 보세요. 몇 차식이지? 4차식이야. 4차랑 뭐만 이루어져 있지?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걸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시중인 참고서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을 때는 4차, 2차 상수항이 다 있었을 텐데 2차항이 없어요. 괜찮아요. 2차항이 없어도요. 무조건요.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거든요. 보기차식에서는 무조건 이쪽을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구조가 나오게 된 다음에 이쪽에다 또 이제 제곱꼴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 완전 제곱꼴 이렇게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면은 그 다음 과정이 뭐기 때문이야? 합차 공식으로서 인수분해 되기 때문이지. 그쵸? 그래서 이런 꼴로서 보기차식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에다 뭘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fn이라고 잡을게요. fn은 n 4제곱 플러스 64가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식이 싫어. 얘랑 항등식을 만들어 버리자. 자, 그럼 보세요.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완전 제곱이니까 자, 보세요. n 4제곱에다가 64 이렇게 들어가고 2차항이 들어오면 되거든. 근데 뒤가 마이너스 구조까지 생각을 해준다면은 그 여기다가는 플러스 자 완전 제곱 16n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6n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 제곱수 맞고 얘도 제곱식 맞으니까 그 다음 이후에 다시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야.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6n 제곱 하더라도 완전 제곱식은 되겠지만 뒤에가 플러스 구조라서 그 이후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되는 꼴은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이 얘기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출제하신 거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해보라고. 그쵸? 그걸 조금 더 까다롭게 줬을 뿐이지. 그럼 n 4제곱이야. 자, 갖다 써볼게. n 4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16n 제곱에다가 64 마이너스 4n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n 뿔 8의 제곱에 마이너스 4n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n 제곱이야. 쏘리. 자, 그러면 n 제곱에 플러스 4n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는 n 제곱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다 하면서 인수분해 성공.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알아낸 게 뭐냐면 결국 여기다가 fn인데 이게 n 4제곱 플러스 64였어. 근데 이 식을 다루기는 힘드니까 결국 얘를 뭐 했다? 인수분해 했다야. 그럼 봐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8이고 그 다음에 n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야. 그럼 한번 예를 들어주면은 결국 이 fn이라는 자리에다가 맨 처음에 여기다 7을 대입한 결과를 써놓은 거지. 자, 그런데 이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식을 바꾼 이유는 결국 여기에다가 7을 대입하겠다는 얘기거든.
그치? 여기에다가 7을 대입한 결과나 여기에 7을 대입한 결과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L은 항등식이니까. 근데 선생님 일단 곱골은 맞으니까 나름 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7, 7에 49 더하기 7, 4, 28 더하기 8 곱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4, 7에 28 더하기 8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다시 또 뭐해? 대입하기 편하게 만드세요. 대입을 몇 번 하셔야 되니까 불편한 거야? 2번 하는 게 불편한 거죠. 자, 그러니까 또 바꾸는 거야. 그럼 이 자체에서 대입하기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또 뭐 안 만들까?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n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겠지.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 4n이야? 2n. 얘는 n-2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지. 그럼 이거 다 항등식이지. 결국은 내가 뭐 하는 과정이야? 대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서 또 하나 내가 대입하기 편하도록 식을 뭐 한다? 유리하게 작성을 한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훨씬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런 얘기지. 여기다 7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잘 봐. 여기다가 7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7을 대입해도 괜찮다는 얘기고 여기다 7을 대입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저 식에다가 대입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7을 딱 대입한 게 이거잖아. 한 번만 천천히 해줄게. 그럼 7을 딱 대입한 거지. 그럼 7을 딱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가 7을 대입하기 싫고 여기다 7을 대입하기 싫으니까 여기다 7을 대입하자야. 그럼 뭐가 되지? 9의 제곱 되죠. 이렇게. 여기다 뭐가 될까? 7을 대입하니까 5의 제곱 플러스 6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 5의 제곱 더하기 4야. 왜 64야? 이거 4인데. 64야. 아니 4야.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는 거니까 헷갈린다. 자,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야. 괜찮지? 그러면서 성공. 지워져. 결국은 내가 지금 이거 대입한 거야. 그치? 다음 곱하기 봅시다. 자, 그 이후의 과정을 또 살펴보시면은 이제 뭐 대입하는 거야? 11 대입하는 거죠. 그 얘는 11 대입하는 거니까 13의 제곱이 되는 거야. 13의 제곱에다가 색깔 맞춰줄게. 1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11을 집어넣는 거니까 9의 제곱 플러스 4야. 그러면서 네 눈에 보이는 거 지워. 이러려고 우리가 계산한 것이.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뭘 대입하는 거야? 15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17의 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뭘 대입하는 거야? 17을 대입하는 거니까 15를 대입하는 거야. 13의 제곱 플러스 4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워지죠. 그치? 그러면 마지막 봅시다. 자, 곱하기고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 뭐 대입하는 거야? 이제 19랑 23 대입하는 거죠. 그럼 19를 딱 대입하면은 21의 제곱이고, 그다음 플러스 4, 19를 대입하게 되면은 19를 대입하면은 17이죠. 17의 제곱 플러스 4야. 그러면서 얘랑 또 날라가지.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23을 대입하는 거니까 25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에 23 대입하는 거니까 21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면서 얘랑 마지막 지워져.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은 결국은 얘와 얘가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분의, 자, 얘가 625죠. 거기다 4 넣으니까 629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야. 결국 더하기 꼴로 되었을 때 식 처리하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복잡한 식에서는 뭐 하자? 대입하기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바꿨어. 그래서 얘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수분해 방법은 꼭 기억하세요. 그치? 꼭 기억하시고 이 자체로 대입하기가 싫잖아? 그러면 왜 싫은지를 봐봐. 두 번 대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적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편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대입밖에 없어. 대입해가지고 딱 계산하니까 다 사라지는 구조죠.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서술형 2번 문제는 막 어렵진 않을 거야. 막 어렵진 않은데 한번 봅시다. 자, 3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서 자, 가조건에 f1 값이 2라고 되어 있고 자, fx를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서로 ax 플러스 b로 같다 이렇게 줬지. 사실 이걸 안 준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학평 기출문제를 변형하신 거죠. 자, 보세요. 그래 놓고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거든요. 자, 이거 우리 선생님이 양정고등학교 2019학년도 기출문제 풀 때 분명히 했었던 것 같아. 자, 2차식으로 나눴다가 3차식으로 나눴어요. 똑같은 식을, 그치? 그럼 결국은 뭐 한다? 차수를 높이자였다 이거였죠, 그쵸? 자, 양정고 문제랑 같이 공부하세요. 양정고 2019년도에 선생님이 영상 올린 거의 첫 번째 문제예요. 알겠죠? 자, 보시면은 그리고 얘는 내가 식을 세우면 되겠지? 얘는 대입할 거니까 얘가 몇 차야? 3차야. 문제가 비슷한데 이게 훨씬 더 쉬워. 자, 그랬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그때는 px, qx라고 주어지고 그거의 관계식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안 준다더라도 당연히 몇 차식이 나와야 될까? 1차식이 나와야 되겠지. 왜? 얘가 3차라고 문제에서 뭐 했으니까? 알려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나올 텐데 2차니까 1차 이하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 1차여야 된다는 얘기야. 왜? 얘가 3차라서 2차면 얘는 반드시 1차고 목과 나머지가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1차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세팅을 안 해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여기는 1차여야 하고요. 1차여야 합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 놓고서 미지수가 현재 2개인데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 3차잖아요? 이미 2차로 나눴잖아요? 뭐 하자 그랬어? 어차피 여기 곱골이니까 여기서 x-1을 뽑아내서 차수를 뭐 하자? 높이자 이거였어요. 차수를 높이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어. 갑시다. 여기다가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f1이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읍시다. 그럼 1 집어넣으면은 얘 빵이죠.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야.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b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2-a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fx가 될 거고 x-1의 제곱인데 자, ax고 자, b 대신에 뭐 넣으면 될까? 2-a 넣으면 되겠지. 2-a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래 놓고서 여기 보시면 ax 플러스 b니까 똑같으니까 여기도 ax 플러스 2-a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마 1번 서술형 1번 답이 요거일 거야. 그치?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내가 얘를 몇 차로 높이자? 3차로 높이자 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x-1이라는 인수를 억지로 만들어냈었어요. 양정고 기출문제에서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x-1의 제곱에 내가 a로 딱 인수분해 해주면은 a에 x-1 플러스 2다 하면서 그냥 보여. 그리고 a에 x-1 플러스 2라서 보여. 그러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쉬운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은 뭐 하시면 될까? 전개하시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야. 보세요. x-1의 세제곱 보이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a 곱하기 a라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2차잖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이하가 다 나머지 자격이 되죠. 됐어요? 그럼 2배의 x-1의 제곱에다가 a에 x-1에다가 플러스 2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얘기죠. 네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니는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죠. 그럼 네가 뭐가 되는 거야? Rx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거는 똑같은 식인데 차수가 높아졌다면 결국 얘를 재활용해서 차수를 높이자 이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R0과 R3이 같은 거죠. 그럼 R0과 R3이 같은 거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은 것과 3 집어넣은 것 같다 하면 뭐가 나올까? A값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A값 등장하게 되면 마지막 뭐만 넣으시면 돼? R2 값만 넣으시면 답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선생님이 그냥 답을 불러드릴게요. 알겠죠? 이건 내가 풀진 않을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2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고 계산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018학년도 서술형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이제 근데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두 가지 풀이로 보여줄 테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다른 걸 설명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사고방식을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알겠죠?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2차 함수 fx의 2차항 계수와 1차 함수 gx의 1차항 계수는 모두 다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fx의 최고차하고 gx의 최고차가 주어져 있죠. 근데 이제 2차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인 게 사실 이제 식 세울 땐 되게 중요한데 gx도 마찬가지지만은 gx는 1차예요.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기울기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왜 마이너스 1일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부터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알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 2하고 6이죠. 얘하고 얘가 만나는 교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첫 번째는 저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서술형 3번이야. 선생님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고, 두 번째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푸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 보세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그래프를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이 참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gx가. 자, 그럼 보세요. 얘가 y 콜 gx야. 그 다음에 이 참수가 y 콜 fx예요. 근데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건 식 세울 때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하죠. 모르면 미지수나 되니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또 역시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는 몇 차 함수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냐면 1차 함수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 그럼 먼저 이거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자, 기울기가 고1 선상에서만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뭐 루트 3 또는 3분의 루트 3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한테 어떤 걸 알려주는 거냐면 특수각에 대한 얘기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45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얘가 이만큼 각도가 몇 도라는 걸 알려주는 걸까? 45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꼭 원점을 안 지나도 돼요. 기울기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다음 뒤에 루트 3이면 60도 알려주는 거고 3분의 루트 3이면 30도 알려주는 거 맞지?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도 누차 강조했지만은 결국 특수각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얘기고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야. 그치? 일단 이걸 먼저 챙기셔도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f의 마 x랑 그다음 마이너스 gx랑과의 일단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사실 일단은 이 그림 감상 포인트는 일단 두 개의 함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럼 그 교점에 대한 x 좌표가 나와 있고 이 값 자체가 얼마라고 되어 있고 2라고 되어 있고 이 값 자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은 자, 일로 와볼게. 첫 번째로는 당연히 두 함수의 관계를 짓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이 얼마니까? 2하고 6이니까 결국 내가 얘하고 얘의 차이 함수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차이 함수 만든다는 게 fx랑 gx랑 이렇게 방정식을 봤을 때는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2하고 6이죠. 그럼 식을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관계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축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고 그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fx-gx는 빵. 결국 내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더라도 실근의 좌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함수, 차의 함수 요것과 x축과의 관계를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치? 그래도 좀 바뀌지 않으니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fx-gx라는 이 식에 대해서 식작성이 들어가진다는 얘기야. 그 차이 함수 왜 뭡니까? 라고 하면은 결국은 식작성을 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최고차잖아. 그리고 얘는 몇 차?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이라는 얘기는 최고차 한계수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두근을 알고 있어요. 그럼 x-2에다가 x-6이다. 이렇게까지 일단은 작성할 수가 있을 거겠죠. 자, 그러면은 뭐 전개는 나중에 필요하면 합시다.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1번 문제를 딱 푼다라고 하면은 1번 문제가 f의 마 x고 는 마이너스 gx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넘겨서 이 식과 이 식과의 관계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되죠. 이 x에다 무엇을 대입해야 여기서 바로 식이 빨리 구해질까? 안 되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돼요. 이 식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각각 그래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fx란 이 식과 그 다음에 이 식에 대해서 그냥 독립적으로 일단 식을 세워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실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 때에는 fx라는 식과 일단 gx라는 식을 따로 작성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내가 다시 엮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fx라는 이 식은 최고차 항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1차 항계수 모르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gx란 이 식도 역시 마찬가지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플러스 c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식도 만들 수 있고 이 식도 만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얘하고 얘의 관계인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에서 내가 이제 f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gx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넣으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붙이면 x마 c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은 결국 x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a 플러스 x에다가 자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c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c 마 b다 이렇게 되겠지. 다시 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은 내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x에다가는 여기 전체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서 x마 c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에다가 a 플러스 1x에다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는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내가 a 값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미 fx라는 식 세워놨고 gx라는 식 세워놨으니까 얘를 구체화시켜가지고 얘랑 뭐 하면 될까?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하는 거? 일단 뺀 거를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뺀 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fx 빼기 gx는 일단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빼는 거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에다가 b마 c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방정식에서 결국 a 플러스 1, a가 있는 개수는 여기에 있죠. 근데 이 방정식의 두근은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야. 뭐지? 2하고 6이죠. 그럼 2하고 6이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그때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a 플러스 1이 되면서 결국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번에 대한 이제 알려줄 뻔은 이거지. 결국 문제에서 그림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럼 분명히 이 2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를 엮어서 식을 세워가지고 그 방정식 fx는 gx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누구다? 2하고 6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써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많이 봤을 때는 차이 함수를 많이 만들어서 식을 세웠으니까 그 식을 세워서 한 번에 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안 돼. 그랬을 땐 결국은 내가 따로따로 식을 세워서 개수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식을 세웠을 때 두근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내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실근은 2하고 6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식을 다시 세워서 개수 비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번 문제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1번을 풀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보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아는 거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g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다시 한번 강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45도. 특수각 발생. 그치?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자 그럼 봐봐. 자 보시면은 일단 내가 엮은 게 뭐였냐면 fx랑 gx랑 엮었을 때 이것이 뭐였냐면 마이너스의 x-2랑 x-6이었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 값이 구해졌죠. 결국 a 값은 얼마다? 7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a 값은 7이야. 그럼 a 값은 7이니까 얘는 그냥 7x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두근이 2랑 6이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 결국 C마 B가 얼마가 될까? 두근의 곱 쓰니까 12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모르는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밖에 안 만들어졌잖아.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럼 결국 BC 값은 구할 수가 없다란 얘기야. 대신에 관계식은 주어졌으니까 이제 모르는 문자가 하나 남았다. 이 상태에서 이제 2번을 들어가면 되는 거야. 2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 자, 2번 문제에서 y equal fx라는 그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내 지금 제한되어 있죠. 2부터 6까지야. 그 경계를 준 2하고 6도 잘 보시면은 실근이죠. 얘하고 2개. 자, 그 상태에서 y equal gx라는 이 1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y축 방향으로의 뭐죠? 평행이동이에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문제 자체에서 어떤 그림을 설정했냐면은 이렇게 딱 등장돼 있고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얘가 gx야. 잘 봐야 돼. y equal fx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너네한테 누차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직선과 곡선을 다룰 때 그 경계는 뭐다? 접할 때라 그랬죠. 접할 때 아니면 첨점이라 그랬어. 그치? 그때 그거로부터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 아무데나 엄한 데서 답이 안 나온다 그랬고 결국 곡선이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때 이 교점이 얼마야? 2야. 이 교점이 얼마야? 6이야. 그치? 그리고 특수한 건 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거 자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곡선과 직선은 결국 접할 때가 경계가 될 것이고 그럼 잘 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건 접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 문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gx-2라는 건 뭐냐면은 얘하고 이 gx를 이 평행 이동을 그대로 y축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두 칸 내리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두 칸을 내린 이 그래프가 gx-2가 되겠지. 자, 근데 잘 봐. 너네들이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어. 얘를 두 칸 내렸어.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두 칸 내렸다는 것은 이렇게 얘들 다 몇 칸씩 내렸다는 얘기야? 두 칸씩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y축과 평행한 보조선 자체가 평행이동 보조선이 되겠지. 그럼 잘 봐. 이만큼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될까? 2가 되는 거지. 왜? 평행이동 했으니까. 평행이동 보조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평행이동 보조선이니까 이 길이가 다 얼마야? 2라는 것도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직선이 y 이퀄 gx-2죠. 얘랑 여기 위에 있는 점이야. 즉 여기 2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있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동점들이 막 이렇게 무수히 많겠지. 그치? 막 또 어머니에서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결국 수선이라는 얘기죠. 그쵸? 수직을 그란 얘기인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가? 이건가? 이게 아니라 결국 이 기울기를 뭐 하다 보면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직선과 접하는 그 순간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접하는 점이 있죠. 접점. 자, 이 접점의 좌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중근을 갖는 건데 이 점의 좌표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어?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왜 최대냐면 역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경계야. 왜 접할 때가 경계니까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얘로부터 역으로 확인해 보면 되거든. 이 점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보다는 작아. 직선이 더 위쪽에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거리보단 작아.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지점에서 수발 내렸을 때는 이 점에서 수발 내렸을 때보다는 어때? 작아. 라는 게 판단되는 거고 이렇게 역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뭐부터 잡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선생님 양정고등학교 2019년도 그 서술형 문제 풀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결국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경계는 접할 때야. 그래서 접할 때를 먼저 그어놓고 이때가 최대인가? 라고 해서 역으로 확인한다. 그럼 나머지 이런 지점들은 최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거냐면은 뭐만 구하면 끝나냐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만큼의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할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 감안하면은 내가 이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접점을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내리게 되면은 사실 이거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이 길이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를 모르지. 그러니까 이만큼은 얼마만큼 평이 되는지 모르지. 근데 이만큼은 평행이동 얼마큼 되는지 알지. 왜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잘 보시면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그때 얘하고 얘는 평행 이동된 거니까 gx랑 gx-2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 아는 거야? 2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은 내가 접할 때라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 왜? 최대가 되는 거리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만큼의 거리를 구하려면 얘가 얼마만큼 위쪽으로 평행 이동했습니까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점의 y절편과 이 점의 y절편과 이 점의 y절편을 다 비교하시면 이거의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의 차이만 구할 수 있으면은 결국 이거는 구할 수 있다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야?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이게 몇 도일까? 45도잖아. 여기도 몇 도야? 45도죠. 선생님 왜 45도예요? 다시 봐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 얘가 45도인 건 알겠지? 얘가 45도인 건 알겠지? 그치?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만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y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 각이 이루는 값은 몇 도야? 45도가 되겠지. 왜? 항상 얘가 45도니까. 됐죠? 이런 걸 막곡지각 이렇게 말하죠. 45도니까 아 이만큼의 길이만 구해 주자야.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그냥 빨리 푸는 방법 말고 일단 그냥 풀게. 그러면 일단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이쪽에 y절편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 됐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y 이퀄 마이너스 x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d 이렇게 놔도 괜찮겠지. 그러면 얘하고 이제 얘하고 뭐하지? 접한다를 푸는 거죠. 그럼 뒷값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얘는 y 이퀄 여기 나와 있는 이차 함수가 얘였죠. 얘랑 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됐을 때 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랑 마이너스 x 플러스 d랑 같다죠. 넘어갔을 때 x제곱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거고 d마 b가 제로야. 근데 왜 7승이야 이거 제곱인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접해야 되잖아. 접한다. 그럼 뭐 쓰면 돼? 판별식 쓰면 되죠. 판별식 쓰시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냥 판별식도 보인다. 이게 얼마 돼야 돼? 16 돼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디 된다고? 16이 돼야 되는 거야. 16. 그러면 그랬을 때 x-4의 제곱은 0 되면서 뭐 판별식 써도 돼? 완전 되겠죠. 그때 이 접점 x좌표도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좀 이따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줄게.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되면은 x 이퀄 4가 되겠다. x 이퀄 4 중간에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얘하고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니만 궁금한 거거든. 자, 그러기 때문에 얘랑 봤을 때 우린 뒷값만 궁금해. 그래서 그 접하는 직선은 뭐였던 거냐면은 마 x에다가 d였는데 이 뒷값을 보니까 결국은 16 플러스 뭐란 얘기야? b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16 플러스 b네요.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을 써보니까 결국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접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6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돼. 물론 얘를 찾아도 돼. 근데 얘를 찾자. 그럼 바로 보이잖아. 얘는 이 gx 찾으면 되겠다. gx 찾아야겠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아까 이 직선이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그 얘는 뭐냐면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c야.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니는 여기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하고 이 차이만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를 봤더니 16 플러스 b 빼기 c가 되는구나야. 그러면은 이거만큼 차이가 만들어졌네. 근데 b마 c? b하고 c의 관계는 여기 있죠. 그럼 c마 b가 10이니까 b마 c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따라서 이거의 차이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4고 이거의 차이는 평행이동이 이만큼 된 거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6이죠. 그럼 1대 1대 루트 2잖아? 1대 1대 루트 2잖아? 따라서 루트 2배 해주면 되겠죠. 루트 2분의 1배. 여기가 6이야. 따라서 루트 2 나눠지니까 정답은 얼마다? 3루트 2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자, 보세요. 정리 좀 해드릴게. 자, 일로 와봐. 정답은 3루트 2가 될 거고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뭘 강조한다? 특수각 45도. 그리고 얘는 직각 뭘 만들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1뿐만이 아니라 1도 등장할 수 있고 루트 3도 등장할 수 있고 3분의 루트 3. 얘네들은 등장하는 이유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문제에서 스케치를 해보면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떤 gx가 이렇게 지나가.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는 gx-2를 보라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세요. 결국 뭐다?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관계다. 그러면 얘를 기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평행이동이라는 무엇을 생각한다? 결국 보조선을 생각하시면 되고, 평행이동 보조선은 y축과 평행한 이 직선 자체가 보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도 이 길이 얼마고? 2고, 이 길이 이렇게 끊어도 얼마고? 2고, 이 길이 이렇게 끊어도 얼마고? 2고, 이 길이 이렇게 끊어도 얼마야? 2야. 됐지? 이걸 일단은 우리가 아셔야 돼. 이건 y축과 평행한 거야. 이게 y축이라고 가정해보면은 결국 다 평행한 거죠. 그랬을 땐 이 길이 다 얼마다? 2다야.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었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문제에서 접하는 직선이 아니었죠. 그쵸? 자, 그래 놓고 이제 곡선이고, 여기가 직선인데, 문제에서 곡선 위를 돌아다니는 동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얘는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된 거고, 자, 그때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인데, 내가 이전부터 얘가 2였지? 여기가 6이었어. 여기는 이 동점부터 여기 동점, 어떤 점에서 이 빨간색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엄한 데부터 막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해봤자 어차피 답은 안 나와. 혼자서 그냥 소묘하고 노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다? 결국은 곡선과 직선의 관계는 뭐 할 때니까? 접할 때가 경계니까, 항상 접할 때를 뭐로 잡아서? 이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경계로 잡아서 다시 역으로 체크하는 거야. 이 사고방식은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럼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긴 중근 갖는 거야, 이차함수랑. 그럼 이 점,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에 이걸 바로 보낸다? 최대가 된다. 그래 놓고 역으로 확인해 보면은 나머지 이 점들이 아닌 데에서 여기다 수선을 긋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뭐가 아니야? 얘보다는 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결국 그러면은 내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였던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잘 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결국은 얘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었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다. 이 얘기고, 그랬을 땐 45도에 집착하셔야 되고, 그땐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점에서 이렇게 y축과 평행이동이잖아. 다 얘네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 관계야. 그래서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 그치? 평행이동 관계니까 여기에서 내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딱 그려주게 되면은, 얘가 뭐니까? 평행이동 보조선이 되니까 결국 이만큼의 길이만 알면 끝나겠다. 여기가 몇 도니까? 45도. 여기도 몇 도니까? 45도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길이에 몇 배만 하면다? 루트 2분의 1배만 하면은 이 길이가 나오겠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직 고1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은 이 직선을 y 콜 마x 플러스 d라고 놓고 이 뒷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 놓고 이 직선 역시 마이너스 x니까 뭐 이렇게 있겠지. 그쵸? 그래서 판별식 쓴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얘하고 얘의 차이가 결국 y절편으로서의 그 y축의 평행이동 관계니까 얘네들의 차이를 보자. 그 관계가 바로 여기였던 거야. 얘하고 얘를 구체화시켜서 이거의 차이를 보자. 괜찮죠?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좀 해줄 거냐면은, 자, 봐봐. 우리가 그러면 사고를 할 때 이런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2야, 여기가 6이야. 그랬을 때 네가 이 직선하고 접하는 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긋잖아. 바로 알려줄게. 자, 이 접점 있죠? 이건 항상 2차 함수에서는 얘와 그림이 이상한데 중점에 위치해요.
항상 뭐에 중점한다고? 중점에. 자, 이유는 이래. 우리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여기까지 몰라도 되긴 해. 그리고 얘는 뭘로 구한다니까? 판별식 풀면은 중근 보일 거니까. 그치? 근데 요 과정을 안 하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은 얘랑 평행 이동했을 때 접하는 선 있죠. 그때의 접점은 항상 이 점과 이 점의 뭐다? 중점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이 2차 함수하고 얘하고 우리가 차이 함수를 만들었잖아. 그 차이 함수 만든 게 누구냐면은 얘죠. 그쵸? 그러면 걔를 그대로 그려볼게. 여기가 2야. 여기가 6이야. 그러면 얘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똑같이 2하고 6이면서 그때 얘를 그려보게 되면 얘가 f 빼기 g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이런 얘기야. 2하고 6하고 2은 이 기울기 있죠. 그게 fx 빼기 gx는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때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점의 좌표가 4라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이 여기서도 이거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돼서 접하는 요 점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될까? 꼭지점에 x좌표가 되니까 얼마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선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요 점이 만약에 알파야. 이 점이 얼마야? 베타야. 그랬을 때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항상 성립하는 거야. 100%야. 알겠지? 요 정도 알아두면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길긴 했고 어렵기도 하지만 무조건 공부하셔야 될 포인트야. 알겠죠? 그거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자, 서술형 4번 문제고 2018학년도 목동고 서술형 4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px야. 2차식 px. 근데 p알파는 마이너스 1, p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알파랑 알파 제곱은 같지 않대. 그리고 알파는 뭐래? 허수래. 그리고 px, qx는 모든 개수가 정수고요.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문제에서 첫 번째, 다항식 px를 한번 구해볼래요? 이랬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만 만족하는 다항식 px를 구하시면 되고 qx를 보니까 px 구하고 나면은 결국 그때 몫이 qx니까 일단 얘를 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일단 허근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우리가 2019 목동고에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일단 다항식 세우는 거죠. 이거에 식을 세우는 거야. 자, 식을 세워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얘는 몇 차례? 2차례. 그리고 최고차 개수는 1이래. 되게 중요한 거죠. 최고차 개수가 1이야. 자, 그 상태에서 이 px의 식을 세워보라 했는데 뭔 조건을 줬냐면은 자, p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p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는 허근이래. 그리고 알파랑 알파 제곱은 절대로 같지 않대. 도대체 이런 말 왜 줬을까? 자, 그리고 모든 개수가 뭐래? 정수래. 되게 중요한 조건. 소수는 특수한 조건. 알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식을 세워야겠다 판단하고 얘를 봤어.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구조적으로 똑같고 이 식 여기만 변하지. 그치? 아, 그러면 얘는 결국은 p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띵 3에서 공부했던 얘기야. 맞죠? 테마 3에서 선생님이 1주차죠? 1주차 때 공부했던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식을 세우기 이전에 이걸 한번 판단해보자. 이게 뭐지? 허근이라 그랬지. 야,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 하나가 허근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지? 켤레야.
그치? 그걸 출제하신 거야. 허근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켤레밖에 없어. 따라서 이 알파 제곱의 정체는 뭐였다? 얘 켤레였다 이거지. 이것까지 딱 알아내야 돼. 왜?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같지 않다라고 줬잖아. 결국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를 찾아내는 게 키였던 거지.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러 가는 거야. 식을 세워보면은 px 플러스 1은 0의 두근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px 플러스 1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에다가 x 마이너스 근, 원래는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하면 식 세우면 끝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답이에요? 그럼 px의 답은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에다가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야. 결국 뭐만 찾으면 돼? 알파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왜? 이거는 허수 부분의 부분만 바꾸면 끝나니까.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같다. 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알파를 구체화시켜서 구하러 갑시다.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를 내가 이제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푸는데 a, b는 뭐가 되고 실수가 되고. 자, 이거 2019 목동고에서 나왔던 거야. 그치? 자, 그래 놓고 여기서 허근이라 했으니까 b는 0이 아니다까지도 달아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 기억나죠? px 4제곱 qx 제곱 4제곱에다가 11x 제곱이었나? 그 문제. 그러면은 얘는 알파 바가 될 거고 알파 바는 a마 ba가 될 거고 자, 알파 제곱도 이제 쓰시면 되겠지. 그럼 알파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이죠. 복소수 상등이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 푸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분의 실수 부분이니까 그 값은 a랑 같아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즉 이거의 허수 부분과 2ab 이거의 허수 부분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왜 중요한 거냐면은 네가 허수라는 거 결국 이거는 2019 목동고 서술형 몇 번이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제랑 같이 공부하시는데 찾아볼게. 자, 그 문제가 이제 바로 서답형 6번이었어. 서답 6번. 자, 요것도 이제 영상 올려놨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b는 0이 아니라고 했잖아. 약분. 그럼 결국은 a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단 지어지게 되겠죠. 그럼 알파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갖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풀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야.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이고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어. 따라서 b 제곱이라는 이 값은 넘어가니까 얼마야?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b 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찾는 게 알파를 찾았어야 되잖아. 그럼 알파는 뭡니까? 라고 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파는 하나가 a 플러스 bi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때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때 알파 바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땐 이가 맞불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끝나는 거야. 둘이 바뀐 건 상관없어요. 식 세우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뭐로 하는? 근으로 하는 식을 세우면 되는데 야,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응? 야, 봐봐. 얘가 써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마 루트 3i거든? 그걸 써보잖아? 결국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죠. 이거 어떤 방정식의 글인지 우리 알고 있는 거 맞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 두근의 합과 곱을 쓰시면 돼요. 맞지? 그래서 두근의 합 쓰면은 곱 쓰면 되겠지.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는 최악이야. 맞지? 갖다 대면 최악이니까 얘는 더했을 때 이뻐지고 곱했을 때 이뻐지는 거 맞지? 자,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자, 봐봐. 야, 이걸 안다라고 하면 바로 쓰시면 돼요. 역으로 확인해보면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루트 3i 나오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아시면 쓰면 되고 몰랐다 치면은
그리고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자 이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켤레 관계니까 무슨 관계를 보면 될까? 합관계를 보시면 되고 곱관계를 보시면 되겠지. 그럼 합했을 때는 두 개 이게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1이고 곱했을 때는 두 개 곱하면 되니까 얘 곱하면은 4분의 1이고 그다음 마이너스에다가 자 플러스 되겠죠. 그래 놓고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1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띵띵에 x 플러스 띵띵 해주면은 얘들 합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곱 들어가니까 1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근데 너무 특수한 해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써보는 거야. 얘가 이거잖아. 조심해. px는 이거야. 그러면 px 플러스 1은 얘를 두근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px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1번 답이야. 그러면 끝났지? 2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저기 안 보이니까 여기서 쓸게. x의 5승 마이너스 3x 일단 차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차수를 다운시킨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때 얘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여기 집중해봐봐. px 방금 구했어. x제곱 플러스 x고 야 플러스 1이야. 이게 바로 우리 위크 1에서 테마 1이었죠. 그치? 자 뭐 할 수 있었다? 허근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몫이 qx래. 자 몫이 qx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랬어? 3x제곱에다 마이너스 3x라고 했어. 그럼 qx를 구하라고 했잖아. 구하면 되죠. 자 q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몫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얘 보니까 이만큼이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자 그래서 x의 5승 마이너스에다가 3x고 이 값이 x 3승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qx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죠. qx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로 세석해야 되는 거니까 x 5승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x 제곱 되겠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이게 x 3승 마이너스 1에다가 qx야. 얘를 x 제곱으로 빼주면 x 3승 이러면 6승 되죠. x 3승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x 제곱을 빼면은 조금 이상해지지. 되지? 뭐야 x 5승 맞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되는 거 됐지? 그러니까 아 얘가 x 3승 뭐 한 거지 나 방금? 자 qx야.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이거랑 이거 같잖아. 따라서 qx는 뭐다? x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해라가 아니었고 뭐였어? qx를 구해라 이거면은 그리고 인수로 세석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랬고 그때는 더하기 뒤를 이쪽으로 넘겨서 qx라는 식을 추론해내면 되겠죠. 됐어요? 막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못하잖아. 이건 잘할 거야 이제. 맞지? 그래서 막 써줄 거야.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파가 뭐지? 결국 허근에 대한 얘기야. 허근은 결국 켤레 근을 생각해 주면은 2차 방정식에서 반드시 허근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 켤레다. 그럼 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켤레여야 한다.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으로서 그 A, B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밝혔을 때 그것이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합과 곱을 기준으로서 식을 작성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해니까 그냥 우린 바로 작성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 목동고 좀 길었는데 공부할 내용들을 다 짚어주었어. 알겠니? 열심히 하시고 항상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고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